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 좀 찍는 것 같은데 사실 1학기가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오늘 날짜가 7월 2일이거든요.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고 아직 시험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긴 한데 이제 하반기 원래 제가 시작할 때쯤에 영상을 원래 찍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동패고 1이 또 감사하게도 그리고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작년에 12월에 개강을 했는데 둘째 주 때 마감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전달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12월부터 대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원내에도 재원생 친구들 중에서도 계속 문의 주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감 다음에 일단 그 퇴원 인원이 거의 없었고 중간 끝나고도 대기가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라 물론 더 받으면 이제 저는 좋은데 제가 이제 뭔가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딱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끝나고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퇴원율이 0이었어요. 0. 진짜로 0명이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명 이제 퇴원했었는데 그 시기에는 사실은 신규 인원을 받긴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안 받았었고 계속 문의를 주셔갖고 원래는 제가 이제 고3이 1학기까지 하면 내신반이 끝나는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좀 쉴까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학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목요일반을 추가로 개강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래서 그 안내 영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안내 영상만 찍자니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상반기 이런 거 진행했습니다. 또 우리 기존 재원생 어머님들께 궁금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신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상반기 성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블로그 들어가면 다 있긴 하거든요. 학원에 전화해서 이것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시다고 하고 또 이제 이제 블로그거든요. 근데 블로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블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문자 수는 아니고 조회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문자 수는 한 3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 한 10, 15 정도 찍히다가 내신 앞뒤로 한 주, 그 주, 그 다음 주 동안 폭주해요. 보면 46, 16, 16, 65 이 동패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보면 110, 112 오늘 이제 이거 아까 다시 제 사진 찍을 때만 33이었는데 40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재밌는 게 검색어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정 동패고 국어학원, 뭐 김민수 국어 있죠. 김민수 한국어가 있어요.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김민수 한국어 있고 또 한빛고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한빛고 국어가 1, 2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있고 여기 많죠. 뭐 한빛고, 김민수 국어, 이쌤, 김민수 동패고 기말 여기 동패고1 국어 기말고사 어렵나요? 여기 또 들어온 거 있죠. 좀 어려웠나 봐요. 나 여기 또 뭐 김민수 95 뭐 이런 것도 있고 입시님 미쌤 뭐 이렇게 있고 이쌤 여기도 보면은 동패고 뭐 등급거 동패고 국어 김민수 국어 한빛고 국어 이쌤 동패고 과학 기말 또 이제 과학은 저희 학원에 태인쌤 예빈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또 인스타 하시니까 좀 알아보시고 해서 뭐 잘못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성과 일단 넣어봤고요. 그래서 1학기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동패뿐만 아니라 한비까지 해서 역대로 제일 잘 봤어요. 100점 인원도 뭐 20명 넘게 나왔고 90점 넘는 친구도 한 4, 50명이었나? 됐던 것 같고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래서 동패고 한정에서는 이제 뭐 100점 고3 있었고 고2는 사실 100점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11명, 12명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교 만점자가 40명, 50명이어서 동패고 1은 이제 하나 틀린 친구들 6명, 1등급 총 8명 정도였었던 것 같고 근데 전 한 절반 정도는 그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였는데 만족스러운데 좀 아쉬운 느낌이었던 것 같고 6평 끝났을 때 동패고 2, 1 전부 다 전교 1등 제 수강생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인데 오늘 이제 동패고2 선배들이 직보를 했어요. 방금 전까지 열심히 직보하고 잠깐 영상 찍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2시간 내내 나올 만한 거 막 이렇게 적중 얘 나온다 느낌 왔다 막 하고 왔는데 질문 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인데 그래서 뭐 동패고3 지난번보단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등급 컷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나와봐야 알고 느낌이 있긴 한데 보통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점수 받았을 때는
시험이 좀 쉬운 줄 알았어요. 100점도 있고 90점 넘는 친구도 많고. 근데 또 보다 보면은 잘하는 친구인데 조금 미끄러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항이랑 선지를 어제 다 봤거든요. 분석도 다 해보고. 근데 좀 까다로운 문항이랑 발상 선택이 몇 개 있긴 했어요. 좀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좀 있고, 근데 뭐 어차피 내신이니까. 근데 대신에 좀 만족스러운 건 이제 제가 여기 87점이라고 적기는 88, 9에서 한 3개 안짝으로 틀린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4개 안쪽으로 틀린 친구까지가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전체 수강생이.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봤다. 이 얘기 뒤에 다시 할 거고. 그다음에 동패고의 시험 범위거든요. 제가 이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게 막 설명회처럼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공부한다를 이제 어머님들도 아셔야 결과랑 좀 무관하게 아이들 고생은 좀 많이 했거든요. 와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번에 기말 대비할 때는 중간에 비해서 학습 태도가 크게 문제 있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건 칭찬도 제가 많이 해주고 했는데, 결과랑 좀 무관하게 과정에서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놓은 게 우리 아이들이랑 방학부터 지금 1학기 상반기 동안 함께 했던 것들이자 또 이제 2학기 때 하반기 때 함께 할 것들인데, 첫째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제가 설명의 영상,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궁금하실 거니까 이런 거 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와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과제도 많고 제가 쥐잡듯이 잡아요. 과제 안 되거나 하면 또 혼도 좀 많이 내고 했거든요. 1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긴 했구나 정도. 그다음에 2학기 때 이런 걸 할 예정이다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수능, 국어, 기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제 문학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내신이 일단 문학이 많이 비중이 좀 크고, 독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문학 이렇게 이제 문학 위주로 많이 했었고, 또 방학 때 재원생들은 요 1학기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들 무료 특강으로 다 진행이 됐었고요. 과제가 좀 중요한데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방학 되면 뭐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수능 국어예요. 정시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과제를 할 때 이걸 이제 제가 30주 차로 엑셀로 이제 만들어서 진도표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나가니까. 근데 이게 매 방학마다 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예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다 개편을 했거든요. 1, 2, 3학년 통틀어서. 근데 이걸 한 이유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이제 첫째로는 뭔가 연속성 있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봐야 되는 고3, 6월, 9월 수능 평가원 기출이 한 15개년에서 20개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3 끝나고 내신이 1학기 때 다 끝나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고, 이게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거를 주차별로 계획해서 쌓아나가듯이 매 방학 때마다 따라오면 1주, 8주, 뭐 9주, 12주 착착착 해서 약간 스텝업 해 나가는 느낌으로, 단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 빠르면 고2 여름방학, 좀 늦어도 고2 겨울방학 정도까지 과제 밀리지 않고 크게 하면 크게 요 평가원 기출 분석이 현장에서 조금 할 거 남겨놓고는 거의 마무리되는 식으로 좀 과제를 짜서 이어서 요번에 9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내신을 아무리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아이들도 해도 고3 되면은 방향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생겨요. 정시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해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신만 그동안 하다가 정시로 넘어가려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럼 늦어요. 사실 1년 준비해서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좀 준비해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뭔가 선택권을 좀 넓힐 수 있게 그렇게 일단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방학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내신 기간에 했던 것들은 일단은 그 설명회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결과야 그거에 따라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전범위 필기 정리된 너만 봐 본권이랑 이제 그거 외울 수 있는 워크북, 거기에 이제 복습북까지 추가로 나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기말만 7권 나갔습니다. 7권 독서, 문학, 문법 해서 본권 3권, 워크북 3권, 사자성어 1권에서 7권 나갔었고, 아이들도 이제 그거 계속 풀고 외우고 채우고 이렇게 했고요. 독서 같은 경우 애초에 현장 수업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 영상으로 진행이 됐고, 예상한 범위 거의 그대로 다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중간도 기말도. 해서 실제로 시험 범위가 한 달 전에 미리 마무리가 다 됐고, 아이들 한 번 해서 잘 못해요. 여러 번 무조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렸습니다. 복습 테스트 올 때마다 보고, 영상 보고 오면 필기 검사하고 그 주에 테스트 보고 복습북으로 또 풀고 또 하고, 그렇게 일단은 진행이 됐고, 변형 선지 다 만들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지 재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보기랑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발상들 정리해서 일단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3트랙 3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방학 때 한 번 하고 정규 때 먼저 진도를 나갔어요. 학교 진도가 수행하느라 좀 느려서. 그래서 나가고 학교 필기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또 이제 원래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요번 1학기 중간부터 작년에 해보고 좀 느꼈던 교과서 꼼꼼하게 안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그거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도 놓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서술형으로 만들어서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연습 문제 워크북 마지막에 한 번씩 풀고 가도록 나갔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긁어서 내거든요. 요번에 이제 또 모의고사 문항에서 발상 맞춘 것도 꽤 되는데, 그거 전부 다 손풀이 영상 제공해서 아이들 필기해오게 해서 검사하고 한 번 더 풀어보게 하고, 그렇게 이제 복습은 계속 돌렸습니다. 문학도 진도는 2번씩 나갔습니다. 학교 진도가 좀 느려 선행 한 번 하고 필기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따라 붙으면서 입히고 워크북 만들어주고. 이 사자성어 매주 소분해서 보기가 누적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1, 7페이지였고 기말 때 1, 15페이지였어요. 한 페이지 한 20개 되거든요, 유형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매주 외워와요. 외워오고 하는데, 아무리 테스트를 봐도 혼을 내고 뭘 해도 그냥 와서 이제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번에 사전수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희 애들은 다 맞은 애들도 있고 하나씩 좀 나간 경우도 있는데 보통 2개, 3개씩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간 때 상담하면서 다 혼내고 이거 안 외웠으니까 너 몇 점 빠진 거고 채점이 몇 점이고 다 얘기해 줬거든요. 요번에 이제 나갈 때는 부교재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뜻풀이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어휘가 이런 뜻이 되는지 뜻풀이 다 달아서 고사 달아서 나갔고, 매주 복습 테스트 보고 이번에는 직본날 어머님들께 문자로 나갔지만 마지막에 한 명씩 앞으로 다 불러내서 구두 테스트 봤어요. 10개의 문항 중에 꽤 많이 맞췄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거기 중에서 9개 맞추면 통과, 아니면 재시험, 이렇게 해서 계속 남겨서 재시험 보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더 채울 거긴 합니다. 이번에 피드백도 받아 상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하기로 했던 건 다 지켰고 결과가 만족스러운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아쉬운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채울 수 있는 걸 채우고 상담도 해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이랑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일단 하기로 했던 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약속 드리고 지켜나가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보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좀 많이 했다니까. 할 게 엄청 많아요, 진짜로. 이게 뭐 영역이 하나도 아니고 이거에다가 영어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보면 얼굴에 그늘져 있어, 맨날 학원 오면. 그러니까 좀 시험 끝났으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들은 뭐 이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좀 열심히 했다고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이제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 핵심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앞에까지 그냥 정보 전달이었고,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월드컵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흥미도 별로 없었고 시간도 없는데 6월 30일 화요일 새벽 2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이 우리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었어요. 아이들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시험 보러 가는 날. 그러니까 저는 직보를 하고 집에 와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보통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 새벽에 질문하는 친구 늦게 하면 4시 반까지 하거든요, 5시.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자기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 질문 받아달라 그래갖고 또 그거 질문 받느라고 5시쯤 잤다가 8시 일어나서 8시 40분 그때까지 질문 받고 또 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자성어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축구를 봤는데 이제 아버님들은 좀 잘 아실 건데 어머님들 잘 모르시니까, 일본은 이제 아시아 국가여서 막 그렇게 강팀은 아니죠. 근데 브라질은 영원한 이제 우승 후보죠. 근데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결과적으로 브라질이 이겼지만 전반전까지 일본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 때 브라질이 2대1로 역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전반이랑 전반이랑 후반 각각의 팀 그리고 감독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뭔가 제 입장과 좀 유사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첫째로 궁금했던 건 이제 일본이라는 팀이 개별 선수 능력이 브라질보다 떨어지죠. 이건 몸값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대등하게 잘 싸웠어요. 물론 수비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빗대면 요 축구 감독, 요게 이제 일본 감독인데 제가 이제 감독 같은 입장이죠.
이제 여기 축구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필드 플레이어인 거죠. 시험에서. 물론 이제 개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 팀이니까. 그랬을 때 이게 축구도 선수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압도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거나 할 때도 어딜 가나 잘할 학생이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선택을 해준 거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더해 나가는데 그냥 그거랑 무관하게 항상 고민이었던 게 어떻게 이 개인 학생들의 역량에 공부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밀어 올릴 수 있을까가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일본이 이제 그런 거죠. 선수들이 좀 바뀌어도 그다음에 선수 교체가 좀 돼도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를 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나도 이제 뭔가 저렇게 학생들의 개별 역량을 탓하지 않고 뭔가 내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올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체계죠. 체계 시스템? 매 순간 준비할 수 있는 걸 완벽에 가깝게 준비하는 건데 이걸 찾고 고민하는데 생각보다 시간 좀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전체 학년의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좀 바꿔봤고 뭐 어떻게 바꿨는지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실수가 많이 줄고요. 조금 이제 점수가 아쉬웠던 친구들 항상 시험 끝나고 보면 아니 이거 교과서에 써있는데 왜 틀리는 거지?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왜냐면 그런 거 몇 개만 줄여도 뭐 5점에서 15점 금방금방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번에 시스템을 좀 입혀봤는데 중간 때 그게 좀 유의미하게 작년 대비 확인이 됐고 요번 이제 기말은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어요. 시험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문항은 그때그때 바뀌는데 국어는 매번 고르게 잘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 때 1컷 2문제였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보고 수행 안 깎이면 보통 1등급 들어가거든요. 그럼 두 개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 100점을 맞는 것도 좋지만 제 목표는 항상 안정적으로 이게 학기가 한번 끝날 때마다 집어넣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했을 때 좀 유의미한 게 여기 인원부터 여기까지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유의미한 성취라고 보는 게 다음 시험이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친구들 여기 한 칸씩 많이 올라왔죠. 근데 물론 시험이 좀 쉬운 걸 수도 있겠지만 다음번에 볼 때도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컷이 있을 텐데 거기로 안정적으로 밀어 올릴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 조금만 올라가면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이 안정적인 이 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부터는 머리가 좀 크고 자기가 경험이 좀 쌓이면 안정적으로 시험을 좀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최대한 매 학기마다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유의미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거기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본이랑 비슷한 거죠. 선수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브라질입니다. 사실 브라질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선수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세계 몸값 1위 막 2위 하는 선수들 많은데 이 감독이 의미가 있나? 근데 이 감독이 엄청 유명한 명장이에요. 안첼로티. 그러니까 물론 개인차 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중간 때 선제골 먹히고 좀 조급했어요. 브라질. 그러니까 엄청 그 공격을 할 때 좀 힘들어 했거든요. 왜냐면 공격을 계속 하는데 안 먹혀. 견고한 수비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후반이 되자마자 전략을 바꿨어요. 감독이. 이게 이제 땅볼 패스로 자꾸 막히니까 높이를 공략을 하는 거죠. 일본이 높이가 약하니까. 그래서 딱 높이를 해서 세컨볼로 뭔가 이제 다음 공격을 이어나가는 전략으로 바꿨고 그게 시작하자마자 먹혀들었어요. 이거 몇 분 안 돼서 동점골 넣고 마지막에 역전골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학원에도 또 전체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또 잘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전교권 친구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가끔 이 친구들이 어려운 게 오거나 한 번 성장해야 될 시가 있어.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뭔가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어려움이 좀 왔을 때 그때그때 좀 변화해서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지만 바꿔야 될 건 빨리빨리 그때그때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어머님들 이제 보시다 보면 학원들이 이제 분석글 많이 쓰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근데 요즘에 저는 그걸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 그거 쓸 때 저 뭐든 할 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6시간, 7시간씩 걸 썼어요. 이런 거 적중했고 나 이런 거 맞췄고 이런 거 많이 나왔고 다음번에 이런 거 중요하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안 쓰는 게
첫째로는 그게 좀 유의미한 행위인가? 왜냐면 굳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그걸 입혀서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도 분석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알죠. 제가 이번에 꽤 많이 맞췄거든요. 사자성어, 문법은 거의 다 맞췄고 발상은 문학도 요번에 이제 보면은 그 학교 교과서랑 평가문제 이런 데 없는 거 필기 나올 만한 거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맞춰서 내고 아이들도 끝나고 나서 이런 거 필기 엄청 작은 거였는데 나왔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건 나만 알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입혀주면 되는 거고 굳이 사실 또 이제 외부 홍보를 안 해도 감사하게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이제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둘째로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건 제가 이제 많이 맞추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적중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다 100점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중을 해도 하나 틀리는 친구, 2개 틀린 친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걸 다 맞는지가 훨씬 저한테 이제 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됐거든요. 내가 분석해서 뭐 적중해서 맞추고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엔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맞춰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맞추는 건 옛날부터 잘했는데 사실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요즘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앞으로도 안 쓸 거고요. 뭐 좋은 분석을 딴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만 현장에서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근데 마치 저는 이제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도 또 다음 시험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마치 이제 분석 글들만 저는 보고 있으면 다들 마치 다 알았다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 지금도 잘 몰라요. 계속 고민하고 또 뭐 나올지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어떤 연속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미 다 나온 시험지로 사후 약방문 하듯이 분석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그걸 맞춰오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좀 이제 건방진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제는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등급 컷을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걸 좀 느끼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1학년 아이들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비웃어요. 우리 애들이. 지들 얘긴데. 어머님들도 지금 보시면서 피식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목표는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1등급 컷, 2등급 컷을 정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조금 계속 채워나갈 거고요. 저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채워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게 동패고의 개강 안내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 이제 원래 있던 반인데 일단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 변동 인원이 좀 있겠죠. 그 인원만큼 아마 대기 인원 순으로 이제 테스트 보고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이제 원래는 목요일반을 좀 쉴까? 이제 하반기가 좀 힘들어서 했는데 너무 이제 문의 많이 주셔서 개강을 하게 됐고 사실 또 이제 걱정했어요. 요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또 영수 막 걸려 있고 해서 개강했는데 이제 안 모이는 거 아닌가, 인원 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이 좀 무색할 정도로 아직 시험 기간인데도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갖고 감사하게도 순차적으로 목요일로 연락을 바로 주시는 분들은 대기 없이 테스트 바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토요일반 또 대기해 주신 분들에게 이점을 좀 드리기 위해서 먼저 아마 연락이 갔을 거고 예를 들면 토요일반 대기를 걸어 두셨다가 목요일로 듣다가 자리가 나면 그분들 먼저 토요일로 더 옮겨 드리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맞겠죠? 네, 순서상.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목요일반이 언제 마감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감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동패고일은 추가 개강 예정이 아예 없습니다. 개강할 반 시간도 없어서 아마 요 반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시고 나서하고는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요일반은 이번 주까지 저 아이들이랑 주말에 개별 상담해야 돼서 수업은 없고 다음 주 9일 개강이고 동패고일 기존 토요일반은 11일부터 정상 수업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좀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학원으로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기존에 있던 재원생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문자 드릴 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애들은 잘 몰라요. 이놈 새끼들은 어머님들이 데리러 오시는 거 밤에 기다리시고 간식 차려주시는 거 감사한 거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대신에 그동안 내신 기간 또 1학기 이제 지나오면서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이제 아이들 데리러 와주시고 함께 고생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